라이터로 때릴 때도 있고 주먹으로 때리고 보이는 데 다 때립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때립니다. 매일입니다. 매일. 차 옆에 같이 붙은 다음 창문만 열고 들어가는 거가지고 그러면 CCTV 보면 안 나오죠. 회장님은 이제 오랫동안 모셨던 분들은 사장님들도 그 기사분한테 한 번 말이에요. 오늘 명절날 선물 갖다 주고 돈 갖다 주고 다. 수행기사를 쓰는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갑이고 우리는 어리고 내 식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과연 있을까요? 회장님들의 잇따른 갑질 폭행 논란으로 이들을 수행하는 운전기사에 대한 관심이 커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수행기사를 둔다는 건 그만한 부와 지위를 가졌다는 말일 텐데요. 일반인에겐 베일에 가려진 수행기사들을 직접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는 기차역에서 목포의 한 병원장 차를 모는 수행기사 최동희 씨를 만났습니다. 혼자 차를 몰고 목포에서 올라와 KTX를 타고 오는 병원장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거리가 멀어서 한 3시간 정도 먼저 왔습니다. 먼저 와서 대기 중에 있습니다. 최 씨는 한 주에 두어 번은 왕복 700km가 넘는 서울 출장길에 오릅니다. 몇 시에 도착했어? 예, 한 3시 반에 도착했습니다. 그래, 고생했다. 이동 사이사이는 기약 없는 대기 시간. 원장님이 언제 나오실지 모르니까요. 저도 TV 보거나 거의 잠을 잡니다. 시간도 정해진 것이 아니고 갑자기 이제 전화가 오시니까. 식사는 혼자 먹어야 할 때가 많습니다. K존 익스트림 적어주세요. 저 보통 혼자 먹어요. 이렇게 나오면은 이 근처나 뭐 식당이나 그런 데 가서 혼자 먹지. 혼자 먹고 있습니다. 수행기사 일을 시작한 지 5년째. 이전엔 15년 동안 구급차를 운전했습니다. 한 3분, 4분 만에 가거든요. 그만큼 목숨 걸고 달려요. 구급차는 그만큼 목적이 있어서 가는데, 이제 원장님 수행하는 건 이제 나도 처음 병원 들어가지고 처음 해봤는데, 좀 힘이 들더라고요. 뭐 매스컴 보면은 뭐 갑을이네, 갑뭐 이런 거 따지고 뭐 그러던데, 우리 원장님 그런 게 없는데, 너무 힘드네요. 우리 형님은 서울에서의 마지막 일정은 밤 10시. 4시간 남짓 기다림 끝에 전화벨이 울립니다. 원장님, 예, 출발하겠습니다, 지금. 네, 그럼 이제 어디로 가세요?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목포로 이동합니다. 아, 운전은 그럼 밤새 하시게 되는 건가요? 예. 장시간 운전에 한없이 이어지는 대기시간. 예측하기 힘든 야근과 휴일 근무. 하지만 수행기사들을 힘들게 하는 건 정작 다른 데 있다고 기사들은 말합니다. 직원으로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니까. 하나의 몸종? 막 이렇게. 수행기사 사이에선 자신이 모시는 회장님, 사장님을 가리켜 대장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대장을 만나느냐에 따라 수행기사 일의 성격도 천차만별로 바뀝니다. 대장. 모시는 분이 어떠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 일 자체가 이제 너무 많이 차이가 나니까요. 수행기사들은 대장을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합니다. 가장 흔한 건 속칭 리모컨형. 운전할 때 이래라 저래라
꼬치꼬치 주문을 하는 유형입니다. 대장님들이 뭐가 문제냐면 뒤에서 리모컨질을 하세요. 아, 이쪽. 이쪽. 좌회전을 해라, 우회전을 해라, 뭐 어디를 끼고 돌아라 이래야 되는데, 여기서 이쪽 저쪽 이래버리면 이제 우리는 이제 그게 어느 쪽인지를 모르잖아요. 녹음기형도 있습니다. 수행기사에게 수시로 온갖 내용을 물어보는 유형입니다. 기사는 틀면 나오는 녹음기처럼 모든 대답을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회의실 할 때도 옆에 붙어 있어가지고, 뭐 임원회의 할 때도 옆에 붙어가지고 메모를 다 해야 돼요. 나중에 회의가 끝나고 나면, 야, 누구 노부장이 뭐라고 했냐? 그럼 내가 리모컨이나 녹음기형은 그나마 나은 편입니다. 더 심각한 건 욕설과 폭행 같은 사회적 공분을 낳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같은 자식. 이것도 제대로 못해? 같이. 욕은 기본이죠. 예. 의자를 발로 차고 막 난리 치고 하죠. 예. 운전석에는 잿들 빼가지고 막 던지기도 하고, 막 기사 괴롭히려고 막 바닥에 침 뱉으면 또 그거 다 성설도 기사분들이 관리해야 되는 거니까. 대기업 이제 오너가죠. 뒤에서 막 갑자기 하면서 이제 운전석 쪽을 갖다가 등받이 쪽을 발로 빡 차더래요. 놀래잖아요. 사람이 운전하고 있는데. 어이, 똑바로 한 말이지, 똑바로. 그래가지고 이제 뭐 해도 이제 아무 말을 못하고 이제 그렇게 가는데 그거에 걸고 넘어지는 거죠. 너 왜 가만히 있어? 내가 지금 발로 찼는데 왜 억소리라도 내야지 왜 가만히 있냐 이거지. 말로 시작된 괴롭힘이 무차별 폭행과 모욕으로 이어지기도 한다고 기사들은 말합니다. 발로 차고 손으로 주먹으로 때리고 막 쓰러져가 있으니까 위에서 구두발로 지근지근 밟고 일방적으로 그 때리면서도 왜 너는 안 때려? 그러니까 너는 그거밖에 못하는 거야. 응? 그러니까 너는 뭐 쓰레기야. 니네 같은 애들은 뭐 얼마든지 내가 구할 수 있어. 그러면서 일부 회장님, 사장님들의 무리한 요구나 모욕을 견디는 수행기사들. 이들이 참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뿌리치기 힘든 유혹이 있기 때문입니다. 야, 기사, 오늘 애썼어? 우리도 잘해보자. 그래, 여기 있어. 용돈에? 그래. 정해진 월급 외에 대장이 때때려주는 보너스입니다. 커피숍 같은데 가면 야 어저께 고생 많았지 어디 가서 쌍화 좀 하고 와가지고 한 50만 원 찔러줘요. 월급날 이제 분기 유지비로서 별도로 50만 원씩 따로 챙겨주셨거든요. 그거에 이제 또 넘어가는 거죠. 이런 보상이 있기에 고된 업무나 폭언, 폭행까지도 견뎌낸다고 기사들은 전합니다. 한번 자리 좋은데 잡았다 싶으면 흔히 얘기하는 젖은 낙엽이라고 절대 떨어지지 않듯이 나가지 않으려고 노력하죠. 수행기사 업무는 차량을 운전하는 데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영화에서 종종 등장하는 수행기사들의 은밀한 돈 심부름. 실제로 일어나고 있을까요? 깨끗한 놈들입니다. 드라마에 많이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불법적인 돈거래나 이런 것도. 네, 해봤었습니다. 아, 직접이요? 네. 그게 뭐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면 뭐 어떤 걸 해보신 거예요? 현금. 또 다른 수행기사 역시 비슷한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 액수가 엄청 많으세요? 많죠. 저는 직접 배달도 했었으니까요. 얼마 정도인지 아시고 배달하시나요? 그건 모르죠. 그건 알 수가 없죠. 내가 이제 호기심에 열어볼 수는 있겠지만 안 하죠. 하지만 사과 상자나 골프 가방에 돈다발을 가득 채워 건네주는 방식은 말 그대로 영화에나 나오는 것일 뿐 실제로는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영화에서 뭐 드라마에서 하는 거죠. 저희가 일반 서비스를 받으면 너무 티나게 주는 거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차 옆에 같이 붙인 다음 창문만 열고 있어서 이렇게 주고 그러기 때문에 CCTV 이런 데는 안 나오죠. 예. 실제로 과거 비자금 전달이나 기밀 사항이 외부로 알려진 경우 그 출처가 수행기사인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비자금이나 뇌물 같은 거는 사실 은밀하게 거래가 되기 때문에 증거를 남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 비자금을 운반했던 그 측근들이나 뭐 기사랄지 아니면 친척 이런 사람들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그런 진술을 통해서 그런 어떤 은밀한 거래들이 이제 폭로가 되는 것이죠. 은밀한 심부름을 수행하는 기사가 받는 금전적 보상 규모는 간혹 상상을 초월하기도 합니다. 수행기사가 이제 듣고 보고 하는 기밀 사항들이 워낙 크고
정말 자칫 이만한 뭐 컴퓨터 타거나 이래버리면은 이제 뭐 완전히 한 방에 날아갈 수도 있으니까요. 사무실 같은 경우는 일반 그냥 기본적으로 이제 보너스나 상여금이나 이런 게 이제 성과급이 나가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따로 별도로 또 비용을 주시거나 야, 한 해 수고했다 뭐 이런 저 자금이 있기 때문에. 이거 액수 물어봐야 되나요? 아니면 천차만별이죠 사실상. 본인이 받아본 제일 큰 액수 뭐 이런 거 물어보면 안 되나? 1,000만 원? 모시는 분과의 신뢰관계가 단단해진다면 수행기사에게 권력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선 회사 상사와 갑을관계가 역전되기도 합니다. 회장님 이제 오랫동안 모셨던 분들은 그 밑에 사장단들도 그 기사분한테 한글 말 못해요. 원래 명절날 선물 갖다 주고 돈 갖다 주고 같이 다 오고 그러지 잘 봐달라고 오히려. 때문에 재벌 회장이나 사장님들은 수행기사를 고르는데 까다롭습니다. 대기업 오너 같은 게 계신 분들은 그 사람들은 절대로 안 나와요. 그런 쪽은 일자리가 나오지도 않고 구인 사이트에 올라오지는 않아요, 절대적으로. 이 오너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 소개를 받아가지고 진행을 하지만 8천까지도 조사를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힘든 직업이지만 수행기사에 대한 관심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수행기사가 되려는 젊은이도 늘고 있습니다. 어떤 애들은 이유가 유일하게 그거 하나였어요. BMW 벤처 몰 수 있으니까. 자기는 이제 꿈도 못 꾸는 뭐 벤처도 뭐 200, 300이 아니라 뭐 S600도 끌 수 있고 막 BMW도 뭐 3시리즈, 5시리즈가 아니라 7시리즈 이러다 보니까 최근엔 사설 학원까지 생겨 전문 직업으로 자리 잡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수행기사 직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여전히 아쉽습니다. 이게 사실상 직업 중에 제일 문제가 뭐냐면요. 단점이 집사람 외에는 아무도 몰라요. 자랑할 만한, 왜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운전기사래. 그러면은 야 정말 얼마나 할 게 없어서 그 직업을 하니? 수행기사는 근로자로서 법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최동희 씨는 지난 연말 뇌동맥류 진단을 받고 2차례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고용주 동의를 받아 산재 신청을 했지만 근무 시간이 부족하다며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거절 사유가 근무 시간 미달인 거예요? 예, 시간이 안 돼서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하이패스 내용만 가지고 뭐 주 65시간이 안 된다, 뭐 주 40시간도 안 된다고 그런. 돈이 곧 시간인 대한민국 상위 0.1%의 사람들. 수행기사는 그들의 시간을 지켜주기 위해 계약을 맺고 고용된 직장인입니다. 문화가 그들만의 문화가 돼버린 것 같아요. 사람을 쉽게 쓰고 니네는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업계에서 추산하는 전문 수행기사는 약 4만 명. 이들은 정당한 근로자로서 대우받을 권리가 있습니다.